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한글 때문에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었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즈노 타케루입니다. 도쿄대학교에서 언어학 교수로 일하고 있죠. 36살의 나이로 언어학 교수가 된 내 연구 분야는 디지털 환경에서 언어의 진화였죠. 최근 몇 년간 일본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언어 현상들을 추적하는 것이 내 일상이었답니다. 연구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사에키 마이가 들어왔습니다. 24살의 사회학과 학생인 사에키 마이는 내 연구 조교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에키 마이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밀었고 화면에는 여러 메시지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그런데 일본어 문장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요즘 캠퍼스에서 한글을 쓰는 게 유행이에요. 이건 제 친구들과 나눈 대화인데 내용은 일본어지만 표기는 한글로 하고 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대박 일이 있었다라는 문장이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새로운 연구 주제가 떠올랐죠. 흥미롭군. 이런 현상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지.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쓰고 있어요. 특히 소셜미디어에서요. 처음에는 한류 팬들 사이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에 관심 없는 학생들도 사용하고 있답니다. 표정이 저절로 진지해졌어요. 컴퓨터 앞으로 돌아가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우리 일본어는 가나와 한자를 혼용한 복잡한 문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한글은 구조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고유의 문화를 침식하는 건 아닌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에키 씨, SNS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까? 특히 젊은 세대의 언어 사용 패턴에 초점을 맞춰서 말이야. 사에키 마이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제 친구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해 볼게요. 그날 밤 나는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글의 구조와 일본어와의 차이점, 그리고 왜 젊은 세대가 한글의 매력을 느끼는지 이해하고자 했죠. 내 냉철한 분석력 속에는 호기심이 가득 차 있었고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변화일 수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밖에는 도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내 머릿속에는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죠. 디지털 시대의 언어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왜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글을 선택하는가? 이 질문들이 내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결심했어요. 이 현상을 깊이 연구해 보기로요. 그것이 일본 사회와 언어학계에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모른 채 말입니다.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몇 주간의 연구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죠. 이 작은 발견이 내 학문적 여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순간에 나는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연구를 계속했어요. 우리 연구팀은 일본 전역의 SNS 데이터를 분석했고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죠. 10대와 20대 사이에서 한글 사용이 지난 6개월 동안 무려 70%나 증가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한글 코딩이라 불리는 새로운 현상이었습니다. 일본어 내용을 한글로 표기하는 독특한 방식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종의 코드처럼 사용되고 있었죠. 교수님, 이 데이터를 보세요. 한글 코딩은 주로 도쿄와 오사카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사에키 마이가 보여준 지도에는 한글 사용 빈도가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던 붉은 점들이 이제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작은 불씨가 전국으로 번져가는 듯한 모습이었죠. 왜 젊은이들이 한글을 선택하는 걸까? 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주요 요인은 3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입력의 편리함이었죠. 일본어 입력 시스템은 복잡한 반면 한글은 상대적으로 단순했어요. 둘째, 한류 문화의 영향이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로 한글에 대한 친숙도가 높아졌죠. 셋째, 새로운 정체성 표현 수단이었어요. 젊은 세대는 한글 사용을 통해 기성세대와 차별화된 자신만의 언어 코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학과 발표회에서 공유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어요. 대학 이사회의 일부 교수들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미즈노 교수, 이러한 연구가 한글 사용을 더 장려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본어의 정체성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나는 그들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이것이 순수한 학문적 연구임을 강조했죠. 우리는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할 뿐입니다. 언어는 항상 변화해왔고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며칠 후 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언어학자인 후루카와 교수가 내 연구에 대한 반박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65세의 전통 언어학 권위자인 후루카와 교수는 한글 사용을 장려하는 것은 일본 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의 논문은 학계와 언론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나의 연구는 갑자기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학 이사회도 내 연구 지원 여부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미즈노 선생, 당신의 연구가 일본의 문화적 순수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연구 지원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사회 의장의 말에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구가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번질 줄은 몰랐죠.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고 이 현상은 실제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과학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의 아름다운 고유 문화와 언어를 사랑하는 나로서도 이 변화가 가져올 파장이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언어학자로서 이 현상의 학문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깊은 고민 속에서 나는 다음 단계를 고민했죠. 내 연구 결과가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한글 사용이 더욱 빠르게 확산된 것이었죠. 미즈노 교수의 한글 코드 연구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호기심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시내를 걷다가 눈에 띄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시부야의 한 카페 메뉴판에 일본어와 함께 한글로 된 메뉴가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요즘 젊은 손님들이 좋아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죠. 오사카, 나고야 등 지방 도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학 도서관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켠에 한글 스터디 그룹이라는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서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즐거움이 느껴졌어요. 미즈노 교수님, 저희 모임에 참여해 주실래요? 교수님 연구 덕분에 시작된 모임이에요. 학생들의 초대를 받고 잠시 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와 배우기 쉬운 특성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입력하기 편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어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한글은 훨씬 직관적이에요. 특히 이모티콘과 함께 사용하면 표현의 폭이 넓어져요. 도서관 서점 코너를 지나가다 눈에 띄는 책을 발견했어요. 10분 만에 배우는 한글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없던 새로운 현상이었죠. 연구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메일함에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프트뱅크와 라쿠텐 같은 대기업들이 내 연구에 관심을 보이며 자사 앱에 한글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언어 옵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보수 성향의 신문에서는 한글 침략이 시작됐다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 현상을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교육부에서 왔어요. 그들은 학교에서 한글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전국 학교에 발송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한글로 메모를 주고받은 학생들이 반일 행위라는 이유로 교사에게 지적을 받는 사건도 발생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내 책임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구가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죠. 하지만 동시에 언어학자로서 이 현상이 가진 의미를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사명감도 느꼈어요. 일본의 전통과 새로운 변화 사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일본 사회의 중요한 변화의 징후라는 점이었습니다. 나는 이 연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진실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야 했죠. 어느 날 아침 신문을 펼치자 충격적인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후루카와 교수가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글 교육 프로그램 폐지 및 연구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그의 청원서에는 500명이 넘는 학자와 문화계 인사들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아침 커피가 갑자기 쓴맛으로 느껴졌습니다. 언론은 이 논쟁을 문자 전쟁이라고 선정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내 이름은 어느새 일본 문화 정체성의 훼손자로 묘사되고 있었어요.
오전 수업을 마치고 교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몇몇 동료 교수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학과장이 나를 불렀어요. 미즈노 교수, 당신의 연구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이 나왔소.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연구 지원이 보류되었습니다. 당분간은 다른 주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소.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언어학자로서의 양심은 이 결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학과장님, 이건 순수한 학문적 연구입니다. 데이터는 명확하게 이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연구를 중단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학과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서 무력감이 느껴졌어요. 나도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오. 하지만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 당분간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소.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내 잔디밭에서는 학생들이 무리지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죠. 아마도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교육부가 일부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지원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재정적 이유를 들었지만 모두가 실제 이유를 알고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보도는 저녁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글이 일본을 침략하고 있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특집이 방영되었어요. 전문가들이 나와 이 현상을 문화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몇몇은 직접적으로 내 연구를 비판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후루카와 교수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자와 히라가나, 가타카나는 우리 문화의 정수입니다. 한글은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정체성을 잠식해서는 안 됩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에는 도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사이키 마이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교수님,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을 사용한 이유로 반일 행위라고 지적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언어 현상 연구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깊은 사회적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었고 어떤 선택을 하든 영향력은 더 커질 테였죠. 책상 위 자료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물러서야 할까? 아니면 더 나아가 이 현상의 진정한 의미를 사회에 알려야 할까? 밤은 깊어가고 내 마음속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확인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내 SNS 계정에는 수백 개의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언어의 자유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글로 메시지를 남겨놓은 것이었죠. 언어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다. 이 캠페인은 밤사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운동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대학으로 향하는 동안 주변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사용하는 모습이 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조용한 저항처럼 느껴졌어요. 캠퍼스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중앙 광장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언어의 자유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사이키 마이가 급히 달려와 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그들은 교수님의 연구를 지지하고 대학이 연구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내 연구가 이런 사회적 운동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한 학생이 내게 다가와 말했어요. 미즈노 교수님, 우리는 단순히 한글을 좋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문화적 정체성이 아니라 실용성과 자유의 문제예요.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몇몇 젊은 정치인들과 IT 업계의 유명 CEO들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들은 언어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 연구를 지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다양한 언어와 문자 체계를 수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일본어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소통 방식을 탐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라쿠텐의 CEO가 한 발언이었어요.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이 논쟁을 주요 이슈로 다루기 시작했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어요. 대학 총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총장은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미즈노 교수, 이 상황이 당신에게 큰 부담일 것으로 알고 있소.
하지만 대학으로서는 학문의 자유를 지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이사회와 논의한 결과 당신의 연구 지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해석보다는 언어학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주길 바라요. 총장의 말에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학문의 자유가 지켜진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내 앞으로 온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에서 이 현상에 대해 발표해달라는 초청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일본 사회의 변화 속에서 중심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원치 않았던 역할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데이터를 정리하던 중 사이키 마이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교수님, 큰일 났어요. 후루카와 교수와 일부 정치인들이 한글 코드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한대요. 문화청에서 발표했어요. 화면을 통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후루카와 교수는 엄숙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일본의 문화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공공장소와 교육기관에서 한글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문화적 방어 조치입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 상황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과정에서 일본 사회가 언어와 문화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것도 사실이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밤하늘에 빛나는 도쿄타워가 보였습니다. 수백 년 전통의 일본 문화와 현대 기술의 상징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죠. 마치 우리가 직면한 상황처럼 말입니다.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니 한글 사용이 일본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 보였어요.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사이키 씨, 우리는 이 연구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 같아요. 정부 청문회에서 발표할 준비를 시작하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현상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그 의미를 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할 때였어요. 한글 코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언어 진화의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했죠. 국회의사당 청문회장은 인파로 가득 찼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고 기자들의 시선이 단상 위에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내 맞은편에는 후루카와 교수와 몇몇 보수파 정치인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의장이 발언을 요청했고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밤새 준비한 자료들이 내 앞에 놓여 있었어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본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한글 코드 현상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프로젝터에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지난 1년간의 데이터가 그래프로 시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한류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연스러운 언어 변화입니다. 역사적으로 언어는 항상 변화해왔고 새로운 기술과 환경에 적응해왔습니다. 청중 속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나는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 한글 사용이 일본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상 대화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입력이 편리한 한글을 활용하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 적응 사례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미국식 영어 표현이 증가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영어 단어가 프랑스어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언어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변화하고 적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글로벌화 시대에 다양한 언어를 접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후루카와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했어요. 미즈노 교수의 주장은 너무 이상적입니다. 우리의 문자는 우리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한글 사용이 증가하면 젊은 세대는 한자를 제대로 배우지 못할 것이고 결국 우리 문화유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일부 의원들이 동조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등장했어요. IT 기업 대표들이 증인석에 앉았고 그중 한 IT 기업의 CEO가 발언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과 협력하려면 한글을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다양한 문자 체계에 익숙해지는 것은 미래 경쟁력을 위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경제적 관점에서의 실용성이 강조되자 다수의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청문회는 6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어요. 마지막 순간 내게 다시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어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키면서도 변화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 코드는 우리 언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의장이 발표했어요. 정부는 연구 지원을 재검토하기로 했고 언어 다양성 연구 프로젝트를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큰 승리였어요. 청문회장을 나오는 길에 후루카와 교수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이전보다는 부드러워 보였어요. 미즈노 교수, 당신의 열정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문화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물론입니다, 교수님. 문화적 혼합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덧붙였습니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아마도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의 말에서 작은 변화의 조짐을 느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청문회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대학 총장이 나를 불렀어요.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제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즈노 교수, 대학 내 한일 언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소장을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논란의 중심에 있던 내 연구가 이제는 공식적인 지지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큰 영광입니다. 연구소를 통해 한글과 일본어의 융합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연구소가 단순한 언어 연구를 넘어 문화적 이해와 국제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일 언어 연구소가 공식 설립되었고 첫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과 일본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하고 새로운 소통 방식의 가능성을 탐색했어요. 연구소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놀랍게도 후루카와 교수도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변화의 필요성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즈노 교수, 우리는 관점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일본어의 발전과 보존이죠. 당신의 연구가 우리 언어의 미래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언어를 둘러싼 갈등이 서서히 대화와 협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글과 일본어를 함께 쓰는 새로운 디지털 소통 방식이 일본 사회에서 점점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네오 일본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년층도 실용적인 이유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대형 서점에 들렀을 때 비즈니스맨을 위한 한글 입문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일본의 기업들도 변화에 동참했습니다. 소프트뱅크, 라쿠텐뿐 아니라 전통적인 기업들도 한글을 적극 활용한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광고에서는 한글과 일본어가 함께 사용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교육부의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한글 사용을 제한하려 했던 교육부가 이제는 한글을 포함한 아시아 언어 교육 확대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화 시대의 다양한 언어 능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였죠. 연구소에서는 정기적으로 공개 강연을 열었어요. 한 번은 한국에서 언어학자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는데 그는 한글의 역사와 한글이 가진 과학적 우수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세종대왕의 창조적 업적에 감탄했어요. 한글은 단순히 편리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훌륭한 창조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구소를 찾아온 초등학교 선생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놀이처럼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는 도전이자 친구들과 소통하는 비밀 코드 같은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글을 배우면서 일본어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언어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이 모든 연구와 논쟁이 단순한 언어 현상을 넘어 사회가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어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그것은 변하고 적응하고 발전합니다. 우수한 한글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일본어의 공존은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즈노 타케루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이 세계에 기여하는 문화적 가치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